오해일까 속설일까? 진실일까 거짓일까? 거짓 판치는 정보 전염병의 시대. 바르게 알고 건강하게 먹자. 무엇이든 팩트 체크. 네, 팩트 체크 오늘의 첫 번째 주제. 귀찮다고 이것 소홀히 하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음식 섭취 후 필수인 양치질. 바쁜 일상 중 피곤하다는 이유로 때론 귀찮아서 양치질을 소홀히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구강 관리를 게을리하는 순간 뜻밖의 위험이 찾아온다고요. 매일 실천하는 양치질, 소홀히 하면 내모 위험 높다. 놀라운 결과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오, 양치질 소홀히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는 걸까요? 잇몸 질환이나 뭐 충치가 오겠죠. 예, 뭐 다른 게 있을까요? 그렇게 예. 단순한 게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왜 양치질 소홀히 하면은 뭐 심장이 안 좋다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뭐 심장마비 올 수도 있다? 전신에 영향을 준다는 네. 얘기는 했죠.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양치질을 소홀히 하면 췌장암 위험이 3배가 올라간다. 말도 안 돼. 췌장암 하면은 침묵의 암이잖아요. 무서운데 네. 양치질과 연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교수님? 네, 굉장히 뜻밖이고 놀라울 만한 연구 결과인데요. 실제로 이미 의학계에서는 많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렇게 구강 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췌장암이 잘 걸리느냐? 우리가 입안에 있던 어떤 세균들이 구강 내 환경이 좋지 않으면 결국 이게 피 속으로 또는 장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췌장은 아시는 것처럼 소화나 여러 가지 인슐린을 분비하는 주요 정말로 중요한 장기인데요. 여기에 계속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가서 결국 그 장기를 힘들게 하니까 췌장암이 잘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어떤 세균이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지 조사를 해봤더니만 나쁜 균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입안에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곰팡이, 캔디다나 여러 가지 박테리아가 그냥 그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췌장암으로 가기 때문에 췌장암 무섭다고 매번 건강검진 때 신경 쓰시는 것보다는 제가 봐서는 구강 위생을 먼저 챙기는 것이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첫 번째 지름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의 구강 위생이 제 온몸에 장기들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는지 몰랐어요. 좀 양치질을 신경 써서 해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양치질이라는 게 치아를 이렇게 닦는 게 아니라 잇몸하고 치아의 경계선상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목적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진동하듯이 연필 쥐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닦고 그다음에 앞니 안쪽이나 물론 씹는 면도 잘 닦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칫솔질만으로도 완벽하지 않아요. 치아 사이에 있는 세균들은 치실을 꼭 사용해야 되는데요. 치실을 사용하면 이제 음식물 찌꺼기도 제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치실 사용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걸 삼키면 그게 일부에서 위산에 죽지 않은 그런 균들이 또 장기로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입을 헹구시는 것까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양치질은 평생 배워야 하는데요. 네. 양치질과 관련된 깜짝 퀴즈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양치질은 식후에 바로 하는 게 좋다. OX로 나와 있네요. 네, 이종윤 교수님, 정답 뭘까요? 네, 정답은 바로 O가 맞습니다. 추천하기로는 식후 1분 이내입니다. 숟가락 놓자 말자 바로 양치질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다만 신음식들, 우리 신김치라든가 또 음료수 같은 걸 드신 경우에는 이게 바로 양치질 하시게 되면 이빨에 있는 범랑질이라고 딱딱한 부분을 또 이렇게 산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30분 정도 있다가 하시거나 또는 물로 입을 한번 헹구신 다음에 양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분 이내 음식에 따라서 필요하면 헹구거나 30분 정도 뒤에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팩트체크 두 번째 주제입니다. 과일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확인하시죠. 많이들 드십시오. 우리 몸의 소화, 면역 건강 등 신체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장. 이러한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을 먹곤 하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과일이 장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고요? 네모 먹으면 장 건강에 악영향 끼친다. 스튜디오에서 알아봅니다. 과일 하면은 요즘 달다곤 해도 몸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대체 어떤 과일일까요?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아, 너무 익은 바나나는 장 건강에 최악이다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나나는 잘 익혀야 더 달콤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안 익으면 쉬어요. 네. 헐고. 근데 이게 장 건강에 치명적이라니 왜 그런 걸까요? 네, 맞는 말입니다. 네. 네, 굉장히 그 바나나가 농익으면 왜 이렇게 검은 점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때 제일 맛있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잘 익을수록 이 장내 유해 세균의 먹이가 되는 저항성 전분과 식이섬유는 점점 줄고요. 정말 꿀처럼 달달한 단순 당분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장내 유해 세균의 먹이가 주는 것뿐 아니라 이 단순 많아진 당분이 유해 세균의 또 먹이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 건강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약간 바나나가 초록빛을 띠는 약간 떫은 맛이 있지만 뒷맛이 좀 덜 익은 바나나를 드시는 게 아주 농익은 바나나를 먹는 것보다 훨씬 장 건강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네. 슈가 스폿이라고 하나 이렇게 검은 점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 먹고 있는데 적당히 생길 때 먹어야지 너무 많이 생긴 다음에는 먹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장 건강에 좋은 과일은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모든 과일에는 식이섬유가 있죠. 식이섬유는 장내 유해세균의 먹이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모든 과일이 장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장이 아주 예민하고 배에 가스가 많이 차서 복부 팽만감을 잘 평소에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과일도 좀 가려 드시는 게 좋은데요. 과일은 과당과 포도당의 비율로 분류할 수 있는데 포도당보다 과당의 비율이 훨씬 높아서 이 과당이 유해세균의 먹이가 돼서 가스가 차는 과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추석 때 선물 세트로 많이 쓰시는 사과배 혼합 세트, 사과배, 또 감이나 수박 같은 게 과당의 비율이 높아서 가스가 찰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분들은 문제가 아니고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과당의 비율 낮은 과일이 블루베리 같은 베리 종류와 또 채소로 분류되는 토마토, 아주 신맛이 가능한 그린 키위 등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드 키위는